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오늘도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뒤에 힌트가 있긴 한데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국 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바로 물입니다. 네. 푸드톡톡 시간인데 모든 어떤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에 근원이 되는 맞습니다. 물을 준비하셨군요. 네. 자, 그런데 물은 색도 없고 뭐 특별한 뭐 향이나 맛도 없는데 특별한 게 있나요? 그렇죠. 사실 물은 뭐 특징 없는 뭐 이런 것으로 네.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튜디오에 제가 네네. 각각 네. 다른 종류의 두 가지의 물을 갖고 왔는데요. 네. 맹수지 앵커가 대표로 한번 마셔보고 맛을 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고 네. 또 오앵커 섭섭할까 봐 제가 또 한 종류의 그죠. 물을 저도 먹겠는데. 담아왔습니다. 네. 한번 이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요? 맞습니다. 네. 우선 그냥 봐서 세 개는 전혀 차이가 없네요. 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네. 뭔가 아주 깔끔한 맛이 나는데요. 네. 제가 좀 둔해서 그런지 그냥 일반 물 같긴 한데 약간 좀 텁텁한 느낌? 그래요. 네. 둘 다 깔끔한데 제 느낌에는 이 파란색은 조금 부드러운 깔끔함, 그리고 빨간색은 좀 오묘한데 약간 청량한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미각을 그거 가지고 구분을 있는 것 잘 같아요. 하시네요. 네, 제가 이제 표시를 좀 다르게 했는데요. 이렇게 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물이 바다 깊은 곳에서 가져온 이른바 뭐 해양 심층수라고 네. 하는 네. 그런 물이고요. 이 빨강색으로 표시해 놓은 물이 해양 심층수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물이 캐나다에 있는 빙하를 녹인 오. 물입니다. 빙하수라고 와. 하죠. 빙하 녹은 물 마신 거예요? 네. 빙하를 녹인 건 저 처음 마셔보는데요. 그럼 제가 마신 물은 뭔지 알 수 있어요? 해양 심층수입니다. 음. 네. 물이 좀 생각보다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네. 있더라고요. 제가 좀 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물이라고 하면 이제 뭐 땅에서 솟아 나오는 물이라고 하죠. 네. 광천수, 쉽게는 미네랄 워터라고 하는데요. 이 광천수는 지질에서, 그러니까 지하에서 나오거나 혹은 암석 밑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지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미네랄이라고 하는 무기질,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네. 어떤 땅에서 나오는 물이냐에 따라서 이 미네랄 함유량이 달라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광천수 같은 경우는 미네랄 함량이 좀 적은 편으로 깔끔하고 좀 가벼운 느낌이 나는 물이 네. 많습니다. 반면에 유럽, 그러니까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동유럽 쪽의 광천수는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무기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무기질이 좀 많이 들어있으면 무거운 느낌이 많이 나요. 쉽게 설명하면 좀 텁텁한 맛이 네네. 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기질이 적은 물, 이런 걸 연수라고 하는데 이 연수에 익숙해져 있어서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는 경수를 마시게 되면 물맛이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와 오앵커가 같이 마셔본 해양 심층수, 이건 어떤가요? 네, 해양 심층수는 수심 200m 아래의 바다에서 가지고 온 물인데요. 네. 수심 200m 아래는 어떨까요? 뭔가 아주 깨끗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햇볕도 닿지 않고 수온도 한 2도 정도로 낮은 온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고 염도가 높은 이 표층수와는 잘 섞이지 않아요.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깨끗한 상태로 보존이 돼 있는 물을 말합니다. 이 물을 추출하고 나서 탈염, 그러니까 염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비로소 식수로 먹을 수 있게 되는데요. 미국 애리조나대에서 재밌는 연구를 내놨어요. 이 해양 심층수가 우리 체내의 수분과 비슷해서 가장 잘 흡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마실 때는 네. 해양 심층수가 좋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아까 마셨을 때 맛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느끼셨어요? 네. 네, 저도 먹다 보니까 약간 좀 텁텁한 느낌을 받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다에서 아무래도 가져온 물이기 때문에 네. 무기질이 많아서 좀 무거운 텁텁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네, 그럼 그리고 아까 저는 뭐 마셔보지 못했지만 그 빙하를 녹인 물 그건 어떤 건가요? 네, 굉장히 좀 깔끔한 느낌이 나는데요. 네. 빙하가 녹은 이 빙하수는 활성수소가 아주 풍부하고 불순물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시중에 나온 물 중에 가장 깔끔한 느낌을 주는 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빙하의 물을 이렇게 마시다니 정말 물로 봐서는 안 되겠어요. 끝나고 네. 한번 마셔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엔 사람들이 물 대신 탄산수도 많이들 마시더라고요. 네. 저는 약간 탄산하면 아직까지는 탄산 음료에 익숙해져 있어서 탄산수는 좀
좀 익숙지 않은데요. 이 탄산수는 어떤가요? 네, 탄산수는 말 그대로 물에 탄산이 녹아 있는 건데요. 네. 물에다가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탄산을 주입한 경우도 있고 천연 상태에서 탄산이 녹아 있는 물을 가져와서 탄산수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천연 상태에서도 녹아 있을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그 두 가지 물을 비교를 해봤어요. 인공과 천연은 또 탄산수, 같은 탄산수라고 하더라도 특징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뭐 딸 때부터 많이 다른데 화면 함께 보시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쪽은 이제 인공 탄산수고요. 반대쪽이 네. 천연 탄산수인데 뚜껑을 딸 때 굉장히 많은 기포가 올라오죠. 네. 반대로 천연 탄산수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열 때도 그렇게 많은 어. 탄산이 네. 올라오지 않아요. 그 상태로 뒀을 때도 인공탄산수는 기포가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 반면에 천연탄산수는 이게 과연 탄산수인가 싶을 정도로 큰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육안으로 봐서도 네. 구별이 잘 되네요. 네, 이게 천연 상태에서 녹아있는 상태니까 그만큼 물과 잘 친화력 있게 아. 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네. 탄산수가 이제 살 빼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또 많이 찾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런데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치아 부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아. 그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양한 물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상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걸 구분하면서 또 상황에 맞는 물을 추천해주는 직업도 있다면서요? 네, 이제 그런 걸 워터 소믈리에라고 하는데요. 아. 시중에 다양한 물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도 다양한 물을 찾으니까 이런 분들이 네.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워터 소믈리에 대회에서 우승한 분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는지, 과연 네. 어떤 물이 맛있는지 이것저것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네, 물을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법 궁금한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이제 온도더라고요. 음. 보통은 네. 이제 시원한 물이 맛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물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12도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아. 합니다. 어. 참 그거를 참 맞출 수는 없겠지만 뭔가 맛있는 물이라고 하니까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그 온도에 맞춰서. 그렇죠. 12도가 이제 등산하고 나서 약수터에서 먹는 물의 온도라고 그 하거든요. 온도가 딱 그 온도군요. 네, 그래서 이게- 맛있었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본능적으로 12도를 좀 가장 맛있게 느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탄산수는 12도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먹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요. 더 낮은 온도가 되게 되면 탄산의 톡 쏘는 맛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 물의 맛을 제대로 즐기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체가 그 고체와 달리 액체에 녹을 때 온도가 낮을수록 더 많이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울수록 탄산만 강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어. 네, 관련해서 맛있는 물, 어떤 물이 좋은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각자 필요한 미네랄이 뭔지 판단하고 그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물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음식에는 없는 미네랄이 이제 물에 들어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나 필요한 미네랄을 이제 찾으셔서 그 미네랄이 들어있는 그 물을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고기와 육류 같은 경우는 탄산 함량이 0.6% 이상인 클래식 워터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물을 탄산수랑 드시는 게 좋고요. 네, 방금 워터 소믈리에 분이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육류는 그 클래식 탄산수랑 마시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왜 육류는 탄산수랑 마시는 게 좋을까요? 네, 탄산이 어떤 고기의 성분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좀 느끼한 네. 맛을 잡아주는 데 효과가 있고 또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또 과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게 이 기체까지 같이 마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서 부풀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포만감을 쉽게 느끼게 하죠. 네, 저분 아까 마시는 걸 보니까 정말 와인 음미하듯이 정말 소믈리에답게 물을 드시더라고요. 네. 정말 미각이 뛰어나실 것 같은데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저분은 그럼 지금까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셔봤을까요? 글쎄요, 뭐 양은 사실 가늠하기 힘든데 종류로 따지면 600종류의 물을 어우. 마셨다고 합니다. 600종이나 있다는 것도 네, 신기한데요. 그렇죠. 세계의 물을 거의 다 마셔본 셈인데 이런 물을 감별하기 전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또 담배, 뭐 술 이런 걸 다 멀리할 정도로 몸 관리를 또 철저히 하시더라고요. 아, 네. 자, 600가지의 물을 딱 구분할 수 있다니까 참 신기한데요. 근데 사실 미네랄 워터가 좀 좋은 것으로 알려지기 쉬운데 앞서 인터뷰에서 보니까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네, 사실 옛날처럼 뭐 영양 성분이 좀 섭취가 부족한 시대라면 물을 네. 통해서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요즘에는 좀 영양 과잉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꼭 반드시 미네랄 워터를 마셔야 된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네랄 워터 관련해서 최근 연구가 또 많이 진행 중인 것들이 많거든요. 추후에 연구 결과도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물 종류를 다 떠나서 물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저도 목 관리를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오늘은 좀 물 맛을 음미하면서 좀 마셔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